자, 지금 한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어저께까지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해서 신고했죠, 여러분들. 확정신고 때. 그건 우리가 신고서 가서 직접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전표 입력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서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되게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세팅하세요. 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여러분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이 한 개밖에 차이가 없다라고 했죠. 그 한 개가 이해예요. 지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게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요 문제는 얘로 이제 대체를 할 겁니다. 알죠? 자, 그 문제고요. 나머지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자, 확정 과세 기간의 전표 입력은 완료되었고, 자,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91일. 나중에 할 건데 미납일수는 90일이라는 거 어저께 우리 납부 지연 있죠? 91일이다라는 건 우리가 납부를 늦은 게 91일이다 그 뜻이거든요. 이거 근데 컴퓨터가 구해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예전에는 우리가 구했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구해도 돼요. 자, 그래서 1기 예정신고 기한은 2022년 4월 25일까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일자는 2022년 7월 25일이래요. 자, 그리고 밑줄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여기에 비치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여기에 비치시고, 교재 560페이지요. 거기 몇 퍼센트일까? 그럼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 요거 몇 퍼센트냐면 10%예요. 우리 어저께 마지막에 그 일반 과소신고하면 10% 한다라고 했었죠. 이거 10%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점 3개 있잖아요. 점 3개. 자, 점 3개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점 3개 중에 우리가 아까 1기 여기 보시면 위에 여기 보시면 우리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된 게 우리가 1기 예정 신고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돼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누락된 자료는 여기 아래쪽에 2월 23일하고 3월 30일자 걸 예정 신고 때 누락했다 그 뜻입니다. 맞죠? 왜냐면 우리가 아래에 있는 4월 30일은 누락이 아니잖아요. 4월 달부터 6월 달은 확정 신고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4월 30일 날 한 건 예정 신고 때 누락하지 했다는 개념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얘는 그냥 4월 30일자 확정 신고 해야 될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가 예정 신고 때 못한 걸 확정 신고에 반영하라는 얘기고요. 아래 거는 그냥 우리 확정 신고서에 해야 될 거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런 문제 좀 유념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가야죠. 가서 점 2개, 위에 있는 점 2개를 우리가 확정 신고서에 반영되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보죠, 여러분들. 아래 해답도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갑니다. 다 들어오시고. 자, 날짜는 언제냐? 날짜는 일단 2월 23일이죠, 여러분들. 첫 번째 거. 자, 2월 23일. 자, 읽어보죠. 첫 번째 점. 회사 2000번 들어오시고. 자, 볼게요. 자, 공공상사로부터 받은 공장 임차료. 뭐, 비용이면 500번대 임차료라는 뜻이 되겠고, 자, 부가가치세 별도를 현금 지급하고 교부받은 종이세금 계산서. 자,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가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였어요. 발급 의무자. 그러니까 종이를 발급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이를 발급한 게 아니라 종이를 받았죠. 맞죠? 우리가 매입자는 매출자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관상을 보아하니 넌 전자를 발급할 놈인데 종이 발급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 받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임차료, 그럼 매입세액이죠. 지급이니까 매입세액이란 말이에요. 그 매입세액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임차료 주면. 공제 가능하죠. 우리가 불공제 사유에 배운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해석하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 뜻이죠. 그럼 유형은 뭘까요,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그렇죠. 51번 과세죠. 매입 쪽의 과세. 그래서 일단 51번 과세로 잡고요. 유형을. 자, 요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품목수량 단가 안 할게요. 하실 분들 하시고. 자,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공공상사니까 여기다 공공 치시면 되겠고. 됐고요. 자, 그다음 조심하실 거 이거 종이라고 했으니까 전자를 비워 놓으셔야죠, 여러분들. 전자에 여 거시면 안 돼요. 이것도 채점 대상입니다. 이거 까요, 보훈 점수. 그래서 전자는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우리가 현과할 때 현자는 현금 영수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현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금 영수증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전 현금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분계 유형을 현금으로 놓을게요. 혹시 혼합하실 분들 혼합하셔도 돼요. 전 현금 하겠습니다. 하고. 자, 얘를 이제 임차료 500번대 임차료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00번대 임차료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대로 하시는 거 똑같아요. 아시죠? 평상시대로 하시는 거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입력하시냐? 요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있긴 있지만 이거 회계 1급인데. 자, 이거 좀 외워주십시오. 암기. 여기 있구나. 자, 이제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여기 있죠?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때 메인 매출 좀 입력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평상시대로 열심히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체크박스 있죠? 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꼭 하셔야 돼. 이거 안 하시면 어떤 메뉴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외워주셔야 되기 1번. 일단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간편 집계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 화살표를 누릅니다. 화살표를 누르셔야지 간편 집계를 누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화살표를 누르시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3번이 1억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좀 많이 뜨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요 예정 누락분이거든요. 그렇죠? 요 예정 누락분이 우리가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요렇게 떠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게 뭐냐면 얘만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럼 질문. 이거 날짜 입력 못하면 큰일 나요. 여기 제목이 확정신고 개시 연월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개시가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럼 우리 확정신고가 시작되는 월은 1기는 몇 월이에요? 4월. 그렇죠. 그렇죠. 2기는 10월. 그렇죠. 개시니까 시작되는 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기 확정신고는 4월 1일날 개시되니까 4월. 그렇죠. 그래서 2기 확정신고는 시작되는 월이 10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이금은 일단 그 부가가치 기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렇게 하시면 끝나요. 이걸 외워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열심히.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누락이라고 보라색으로 뜨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보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찍으실 분 없으시죠? 넘어가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를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돼. 예정 누락분이. 자, 체크를 하시고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간편 집계 화살표입니다요. 그죠? 화살표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SFO라고 해서 예정 누락분이라는 게 뜹니다.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 1기 예정 신고권, 1기 확정 신고 따는 거니까 1기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월을 입력해야 되겠죠. 몇 월? 4월, 그렇죠. 4월. 2022년 4월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022년 4까지만 치시면 알아서 이름 걸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잘못 거시면 컴퓨터가 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하면 2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시면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누락이라고 뜹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의제에서도 봤었지만 이런 말 뜨면은 그쪽에 보내준다 그거였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회계 1급과 세무 2급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차이 딱 한 가지. 나머지 완벽하게 다 똑같아요. 알죠? 나중에 풀어보시면 똑같네 이 생각 드실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 볼게요. 다시 560페이지 두 번째 점. 자, 일단 날짜 3월 30일로 세팅하시고 3월 30일. 자, 읽어보죠. 자, 제품 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주식회사 웅이 상사에게 현금 매출하고 일단 그럼 10% 과세 매출 쪽이죠? 자, 교부한 전자세금 계산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줄 4월 30일에 지연 발급 밑줄 치시고 자, 그럼 해보면 그럼 여러분 지금은 친절하게 줬죠. 지연 발급이라고. 근데 시험에서 그냥 4월 30일에 발급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어저께 후발급은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주고받는 거 괜찮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얘는 4월 10일까지 주고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4월 10일을 넘었으면 우리가 그 확정신고 기한까지 주고받으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고. 맞죠? 확정신고 기한 지나서 주고받으면 미발급 미수치라고 했었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3월 30일이면 1기잖아요. 그럼 1기 확정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예요? 그렇죠. 7월 25일까지니까 4월 30일 날 발급했기 때문에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가산세 때리셈 이 뜻이에요. 가산세 때리셈.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산세 때리셈 이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입력해야죠, 여러분들. 자, 유형은 세금 계산서 10% 과세 매출이죠. 좀 얘는 문제가 좀 그지 같긴 해요. 3월 30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4월 30일 날 지연 발급 무슨 개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저자분이 문제를 좀 만드실 때 좀 살짝 어색하게 내셨어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 해보죠. 자, 3월 30일 날, 뭐 당초 그냥 현금으로만 매출했는데 세금 계산서 4월 30일 날 발급하면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아무튼 그냥 할게요. 그럼 유형은 매출 쪽의 과세죠? 세금 계산서 10% 과세 매출. 자, 공급가액은 200만원. 자, 거래처는 웅이. 전자가 맞죠? 그리고 저 분계 유형 그냥 현금이니까 그냥 현금으로 할게요. 혼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네. 뭐, 딱히 이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얘도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찍고, 그죠? 체크박스 찍고, 그 다음에 간편 집계 화살표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예정 누락분 클릭, 그 다음에 2022년 4월 달이죠.
자, 확인 누를게요. 자, 확인 누르시고,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 요 나머지 세 번째 점은 우리 예정신고 누락부는 아니니까 얘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누락을, 알죠?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자, 구라전자에서 수취한 원재료 매입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 이후인 밑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취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밑줄 치시고 첫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 밑줄 두 번째 줄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취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우리가 4월 30일 날 매입했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 몇 월 며칠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죠. 5월 10일까지 받아야죠. 네, 5월 10일을 넘겨서 받았으니까 미수취 아니면 지연수취가 돼요. 근데 얘는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았죠. 그럼 지연이에요, 미예요? 지연수취죠. 그럼 지연수취면 매입세 공제, 불공제? 공제됩니다. 대신에 가산세가 있었죠, 여러분들. 율은 안 해오셔도 돼요. 그래서 얘도 가산세는 때리러 가야 돼요. 아시죠?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가산세 두 개는 파악했어요. 지연발급과 지연수취. 아시죠? 물론 가산세가 더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닫고요. 이제 신고서 가야죠. 가산세 때리러. 자, 닫고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부가가치 누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누르시고 신고서 들어갑니다. 자, 날짜는 일기 확정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은 미리 기존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정 신고 누락부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알아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다 세금 계산서 쪽이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가산세를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제가 지금 세액 있죠, 여기 세액. 여기 세액 2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세액이냐? 매출 세액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기다 매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출세 이거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거 매출세액이죠, 여러분들. 괜찮네. 네. 이게 매출세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네. 죄송해요, 안 되네. 이거 곧 안 되는구나. 자, 요게 세액인데 매출 쪽이니까 요게 매출세액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게 매출세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만 원은 매입세액인 거죠. 이해 되시는가요? 그럼 요거는 매입세액 엄밀히 하면 공제죠, 여러분들. 우리 예정 신고 때 못 받은 건 확정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얘가 매입세액 공제액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빼면 얘가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세액이라고 하죠. 납부세액이라고요. 이거 좀 색깔 좀. 얘가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세액. 납부세액이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받을 세금이고 환급세액이라잖아요, 여러분들. 환급세액.
그럼 얘는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매출세액이 20만원. 매입세 공제액이 10만원. 그럼 납부세액 나오죠? 플러스니까. 맞죠? 납부세액이 지금 10만원 나옵니다. 10만원. 그러면 이 납부는 언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왜냐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당초에 이 10만원만큼의 납부를 예정신고 때 납부하고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정신고 때예요? 확정신고 때예요? 지금 이 10만원을 확정신고 때 하는, 예정신고 때 안 했잖아. 누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10만원만큼의 납부하고 신고를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요 10만원이 신고를 과소하게 한 겁니다. 예정신고 때. 이해되세요? 10만원만큼 예정신고 때 안 했으니까 납부할 걸. 맞죠? 그래서 이 10만원만큼이 과소신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요 파란색이란다. 여기 초록색 10만원이 납부를 예정신고 때 썼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 납부를 늦게 한 거죠. 그래서 요 10만원이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돼요. 요 초록색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즉 빨간색에서 여기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뺐더니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이 있었고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신고가 불성실됐고 납부가 늦어진 겁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것도 예정신고 누락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떤 거였었냐 보시면 어저께 했던 예정신고는 전부 다 뭐였었냐면 어저께 했던 건 여기 있는 매출세액이 없었어요. 매출세액 누락분이 없었습니다. 어저께 했던 건. 그리고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은 뭐 30만 원인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오히려 얘는 환급세액이 나오죠? 맞죠? 환급세액이 나와요. 예정신고 때 환급해주세요 라고 신고했었어야 했는데 신고를 못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환급을 못 받았으니까 얘는 안타까운 놈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환급 못 받았으면 납부를 더 했겠어요? 덜 했겠어요? 환급 못 받았으면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있었는데 신고 못 했잖아요. 납부도 못 했고. 그럼 납부를 더 했겠죠, 여러분들? 환급을 못 받았으면. 이해되세요? 납부를 많이 하고 신고도 많이 하면 얘는 안타까워요, 많이. 그래서 가산세가 없었던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는 문제를 뭐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얘는 10만 원만큼이 우리가 가산세가 됩니다. 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자, 그러면 가산세는 어디서 하시냐? 여기서 합니다. 자, 왼쪽 있죠, 왼쪽. 왼쪽이요. 자, 왼쪽에서 맨 아래로 가시면 여기 26번에 가산세계라고 있어요. 네, 여기 금액란이 막혀져 있죠. 네, 그럼 여기 카가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카가. 그럼 여기 카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명세가 뜹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가 떠요.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산세가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2개 있었죠. 뭐였냐면 아까 지연 발급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지연 수취한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2개가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퍼센트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퍼센트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혹시라도 그 이론 문제 나오면 여기 컨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연 발급한 거 그 첫 번째는 아니구나. 그 2번째 점에 있잖아요. 2번째 점에요. 맞죠? 560페이지 우리 아까 풀었던 거. 2번째 점에 지연 발급 있죠. 얼마 넣을까요? 여기다가 200만 원 넣을까요? 부가가치세 20만 원 넣을까요? 여기다가 요게 핵심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는 금액 넣는 겁니다. 이 2개는 금액이에요, 금액.
왜냐하면 아까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야 될 세금 있죠.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할 때나 그때서야 최종적인 세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해당 기간 중에는 내가 지연 발급하거나 지연 수취했다라고 해서 확정되는 세액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세금 계산서 29매는 제대로 발급했어. 근데 한 매는 늦게 발급했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신고하고 납부할 때 정확한 세액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 쪽 빼면 나머지는 다 금액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는 거니까. 알죠? 그래서 이쪽은 일단 금액 넣으셔야 됩니다. 금액. 알죠? 그래서 여기서 지연 발급한 금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00만 원 넣으시는 거지. 20만 원이 아니에요. 좀 조심하시고. 여기에다가 200이었죠? 200.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1% 때려줄 거예요. 요거는 감면이 없습니다요. 알죠? 감면이 없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지연 수치는 여기 얼마 넣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연 수치. 그렇죠. 2천만 원 넣어야 돼요. 세 번째 점에 지연 수치 있었잖아요. 거기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금액인 2천만 원 넣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확정 신고가 돼서야 세액을 알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인 걸. 그래서 2천만 원 이렇게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이거 꼭 유념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가산세 2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시면 우리 아까 과소신고 납부지연 있었죠. 10만 원만큼이요. 그래서 여기 신고 불성실. 여기 있죠, 여러분들? 신고 불성실. 그 다음에 납부지연 있죠. 요 2개는 항상 일치합니다. 세액이. 맞죠? 과소 납부한 것만큼 과소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세액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정 신고 때 10만 원만큼 일반 과소 신고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70. 우리 시험은 그냥 일반 과소 신고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만 원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자, 10만 원.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쪽에 뭐 안 해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가산세가 아까 몇 퍼센트래? 일반 과소신고. 아까 퍼센트 적어드렸는데? 일반 과소신고 세 번째 줄에. 10%, 10% 요셔야 돼요. 문제 안 줄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일반 과소신고는 10%를 때립니다. 그럼 여기에다 원래 10,000원 넣어야 되잖아, 10,000원. 그럼 가산세는 원래 10,000원 넣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는 네, 우리가 감면을 해준다라고 했죠. 어저께. 그럼 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고를 10만 원만큼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죠. 근데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개월은 넘지만 3개월 이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저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혹시 깎아준다라고 했던지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75%를 깎아줘요. 그럼 75%를 깎아준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가산세는 25%만 내란 얘기죠. 여기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10,000원을 입력해야 되지만 10,000원의 75%인 7,500원을 깎아주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 2,500원을 내란 얘기죠. 그럼 여기 10,000원에 다시 감면되는 거 뺀 25%를 가산세로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하셔야 되냐면 2,5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얘랑 또 비슷한 논리가 여기 보시면 얘랑 비슷한 논리가 여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도 마찬가지 신고불성실 얘도 75% 깎아주시는 거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납부를 늦게 했죠. 10만 원만큼 예정신고 때, 1기 예정신고 때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1기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71번하고 73번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10만 원. 아이고, 납부지연인데. 여기는 10만 원 하고 여러분들이 엔터를 누르시잖아요. 납부지연에다가. 1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그 납부지연 일수 계산이란 창이 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납부지연 일수 계산 뜨죠. 그럼 당초에 이 10만 원은 언제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여기 1기 2022년 4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죠. 원래 당초에. 그렇죠? 1기 때 납부했었어요. 1기 확정신고 4월 25일까지는 납부했었어야 되니까 4월 25일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2022년 4월 25일이 당초 납부 기한이 되는 거예요. 2022년 4월 25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납부를 10만 원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납부는 언제 했대, 문제에서? 거기 세 번째 줄에. 확정신고 납부일자 2022년 7월 25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실제로 늦게 납부한 날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2년 7월 25일. 그럼 91일이 나와요. 그냥 컴퓨터 계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납부 지연이니까 감면은 없습니다요. 납부를 늦게 한 거니까 신고불성실은 아니죠. 그래서 얘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예, 컴퓨터가 알아서 가산세는 얘는 구해줍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가산세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맡겨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719페이지입니다. 719.